안녕하세요, 민노쌤입니다. 오늘은 현대 오토에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이 지금 우리가 봤더니 29일까지예요, 그죠? 29일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기업일 것 같고, 제가 왜 오토에버를 해드리냐면 취준생들이 정말 선호하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 정말 기업 문화 좋기로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예요. 이유는 뭐 언론에서 저도 뭐 많이 봤는데, 실제로 저도 아는 분이 여기 다니고 계시고요. 너무나 기업 문화가 좋고 편안하고 B2B 기업이고 안정적이고, 왜냐, 거래처가 현대자동차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각설하고요. 여러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먼저 문항에서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먼저 솎아내도록 해볼까요? 우선 제일 먼저 지원 직무를 희망하는 이유, 직무, 그죠? 해당 직무에 대해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 요거 좀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 신념. 이거 문제 어렵네요. 그 다음에 입사 후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세 번째, 지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 역량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 현대 오토에버의 입사 후 해당 분야에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계획은. 자, 타사 대비해서 상당히 문항들이 좀 날카롭고 어려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만큼 이 업에 대한 관심과 직무에 대한 관심을 분명히 보고 확인하겠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글자 수를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다. 3에서 500자 내외이기 때문에 핵심만 써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좀 아셔야 되겠죠. 당연히 한 문항당 우리는 개인 컨텐츠 하나씩은 필요하다라는 거 하나씩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 컨텐츠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최소한 필요하겠고요. 자, 4개의 여러분들이 경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먼저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먼저 채용 공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담당 업무하고 우대사항이 잘 나와 있는데 반드시 잘 보셔야 돼요. 자, 업무하고 우대사항을 토대로 우리는 뭘 파악할 수 있습니까? 직무 역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무 역량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단어로 자소서를 구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단순히 나열한다는 건 아니에요. 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부서 MES, 그다음 모빌리티, 스마트 교통, UI, 인프라, 보안, 기술형.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우리 이공계 특수한 ICT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세분화 시켜놨습니다. 세분화 시켜놨고 세분화에 따라 직무를 채용한다는 의미는 그 직무별 경력직과 같은 여러분들이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을 뽑겠다라는 아주 환상적인 계획인 거죠. 지금 이번에 우리가 보면 얼리버드 채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오토에버가 얼리버드 채용이라고 좀 나와 있는데 이 얼리버드 채용이 기존의 상하반기에 있는 우수 인재 채용 플러스 추가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러면 얘네가 이것까지 포함해서 연 4회를 채용하겠다라는 거니까 거의 뭐 분기별 한 번씩이죠. 그죠? 그래서 3, 4개월에 한 번씩은 뽑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아시고, 그만큼 얘네는 정말 직무지향적인 인재를 채용하고 있구나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ICT 관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찾으셔야 되는 부분들은 IT 관련된 경험이 제일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해시태그를 여러분들 먼저 보면 ICT, 정보통신 테크놀로지예요. 그래서 ICT, IT 관련된 것들이 주가 되겠고요. 아까 여기서도 보면 시스템 분석 설계 개발이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서 보면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프로그램 땡땡 프로그램을 쓰시는 게 좋고, 세 번째는 어떤 앱 개발을 했다면 이 개발 관련된 여기 안에 뭐 설계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잠깐 짚고 넘어갈게. 우리 이공계생들 자소서를 받아보면 특히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 어떤 걸 얘기하냐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왼쪽에 보면 자바나 C 언어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단순하게 써버리냐면 그냥 수강했어요. 수강하고 공부 열심히 했답니다. 이거를 나열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거는 기본 전제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상대가 보고 싶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 토대로 어떤 영역에 활용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활용 가치.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개발 역량이 있는 걸 보고 싶기 때문에 이 언어를 어느 쪽에다 활용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게 본인의 역량이지. 저 자바 좀 할 줄 알아요? 그러면 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자바 잘한다고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자격증이나 이거에 대한 전공 수강을 하고 수료를 했다면 이력에도 표현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그 부분을 재반복해서 쓰는 거는 글자 수만 길어지고 여러분들이 두 가지씩의 핵심 키워드를 놓칠 수 있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구매나 회계 재정, 홍보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있죠. 그래서 ICT를 구매했는데 여기는 꼭 ICT 직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구매 관련된 친구들이면 상당히 좋고요. 여기서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는 분야는 외국어 능력 우수자를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은 해외 거래선들, 거래처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회계, 결산, 채권 관리, 공시, 회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경계 친구들이 한 번쯤은 꼭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 그 다음 내가 언론이나 미디어 쪽에서 일해본 경험들이 있다. 상당히 좋죠? 이 친구들은 무조건 이 홍보 쪽으로 하시는데 이게 1순위예요. 이게 1순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라이팅 능력인데 그래서 외국어 능력 우수자인데 이거는 당연히 토익이나 토익 스피킹 능력은 이력서에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외 경험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어필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점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봐주셨지만은 자 해외 그죠? 여러분들이 구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수렴을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문과 쪽에 가까웠죠? 그 다음에 디지털 여기도 디지털까지 좀 포함을 해 놨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면 좋고요. 여기에서 본인이 관련된 경험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간단히 하는 강의다 보니까 이 정도 선에서 수렴해 드린다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원 직무를 희망하는 이유를 자기 생각 넣을 필요 없어요. 자기 생각을 제발 넣지 말고요. 그죠? 자, 직무에 대해서 관심 있는 직무라면 나는 앱 직무에 관심 있다 또는 프로그램 직무에 관심이 있다. 프로그램에 나는 관심이 있다. 이렇게만 쓰시고 바로 이해하고 있는 내용은 역량으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자칫 설명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설명문이기 때문에 자소서의 본질을 벗어납니다. 이 부분 꼭 좀 착안해 주시고요. 다음 업에 대한 가치관은 어디를 참고하면 좋겠냐면 여기겠죠. 여기 모빌리티죠. 현대차의 관점과 동일하게 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사업 방향과 함께 가는 ICT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우리가 ICT 업을 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현대차 그룹에 종속된 ICT라고 보시면 돼요. 고로 현대차의 이런 디지털 혁신을 통한 모빌리티 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고르고 싶은 분야들을 골라서 이 업에서 관심 있는 게 요거다 하시고요. 요거에 대해서 가치과 신념은 당연히 자동차 쪽에 대한 관심 정도를 보여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입사 후에는 뭘 하고 싶으냐? 여기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밑에도 써먹을 요 문항하고 요 문항하고는 종류만 다르지 거의 동일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관심 있는 업에 대한 관심은요. 모빌리티에서 고르셔도 좋겠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디지털 카키라고 하는 디지털 카키, 그 다음에 세 번째 커넥티드 카, 네 번째 스마트 교통. 자, 내가 평소 때 스마트 교통 또는 커넥티드 카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 본인이 왜 커넥티드 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지를 보여주는 정도만 간단히 한 줄 정도만 보여주시고요. 입사 후에 이걸 내가 잘할 수 있는 이유를 개인 컨텐츠와 함께 보여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고르는 직무 중에서 왜 내가 보안 시스템에 강점이 있는지, 보안 시스템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내가 보안 시스템을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관련 경험이 있기 때문이겠죠. 또는 홍보팀에서 말하는 내가 언론 미디어 관련돼서 강점으로는 예를 들어 채널 A에서 인터넷 때 경험으로 여러분들을 어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겠죠. 마지막으로 현대오토웨버 입사 후에 해당 분야예요. 그럼 아까 업을 위해서 3번을 골랐다면 1번인 모빌리티를 하나 골라주고요. 모빌리티를 하나 골라주고 본인의 업무는 어디 있습니까? 요 왼쪽에 우대사항에서 이와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내가 C 언어를 관련돼서 C 언어와 관련돼서 요거를 해보고 싶다는 걸 분명히 드러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앞에서는 자, 입사 후에 어떤 쪽을 하고 싶냐?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Value Creator라는 쪽에서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고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분야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업무가 이거예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하고 싶으냐? 이거에 따라서는 제가 했던 걸 토대로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생각을 정리해서 쓰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동일한 자소서네 이렇게 봐서 이력으로 전공으로 뽑아버리는 스펙 지향적인 자소서가 돼버립니다. 우리는 자소서 쓰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자소서는 탈스펙적인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정량적 스펙을 초월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제가 복잡하게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만큼 자소서 문항이 상당히 까다롭고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왼쪽에 나와 있는 것과 제가 써드린 분야를 꼭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빌리티와 더불어 이쪽은 지금 현재 현대차는 모빌리티와 더불어 스마트 X 사업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 현대차의 ICT 전문 계열사인 현대오토웨버와 함께 해야 된다는 점. 고로 현대오토웨버는 현재 자동차의 스마트화 이 트렌드에 맞춰야 된다는 게 자소서의 핵심이라는 점 명심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